반갑습니다. 손주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18 기념식에서 얘기했었던 독재자의 후예라는 표현이 계속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기도 했는데 오늘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고 도대체가 누가 진정한 독재자의 후예냐 저는 오늘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따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황교안 대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일침을 놓는 과정 속에서 또 말실수나 실질적으로 말실수도 아닙니다. 그렇게 발음이 되는 것처럼 들리는 것 같다 이 얘기인데 그거를 통해 가지고 또다시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내로남불도 정도껏 내로남불이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말꼬리를 잡는 것은 정말로 청와대 얼굴에 먹칠하는 짓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식에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워딩 자체가 어떻게 돼 있냐,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좀 충격을 받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의 구조가 다음과 같이 전개가 되는 거겠죠. 5.18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여러 가지 논란을 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네들은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면 그런 짓을 할 수가 없다. 바꿔서 얘기한다라고 한다면은 국가가 정한 5.18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해석, 국가가 정한 5.18에 관련되어 있는 사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의문을 제기하거나 다른 해석을 제시한다라고 한다면은 설령 너네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너네들을 뭐라고 부르겠다라는 겁니까? 독재자의 후예라고 부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독재자의 후예라고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이죠. 저는 처음에 이 기사를 접하고 난 다음에 두 눈을 좀 의심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떤 나라에서 대통령이 자국민에 대해 가지고 독재자의 후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나아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근거 자체가 정말로 무슨 독재를 지금 추구하고 있거나 나치를 추종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5.18과 관련돼가지고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양한 해석을 제시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국민들에 대해 가지고 뭐라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겁니까? 독재자의 후예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정말로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질문해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제가 숫자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요? 사망 200만 명, 전쟁 미만인 20만 명, 전쟁 고아 10만 명, 이상 가족 수 1천만 명. 뭐가 만들어낸 이 숫자들입니까? 6.25죠. 6.25라고 하는 민족의 그 비참한 비극을 초래한 주적이 누굽니까? 북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에 대선 토론에 나왔었을 때 계속해가지고 질문했죠. 우리나라의 주적이 누구냐? 국방부의 국방백서에 적혀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주적이 누구냐? 계속해가지고 질문을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이라고 답변하지 못했죠. 제가 한번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나라 국민을 포함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참전했던 군인들을 포함해가지고 사망 200만 명, 전쟁 미망이 20만 명, 고아 10만 명, 1천만 명의 이상가족을 만들어낸 주적, 그 책임이 누구에 있습니까? 바로 독재자들, 그 독재자의 후예로 있는 저 김정은이 아닙니까? 북한 아닙니까? 근데 북한조차도 주적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김정은조차도 독재자의 후예라고 부르지 못하면서 어떻게 자국민이 다른 해석을 냈다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독재자의 후예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십니까? 국민을 독재자의 후예라고 부르실 만한 그런 경고망동이 있으신다라고 한다면은 그 경고망동에 조금이라도 용기를 내셔가지고 저 북한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6.25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사과를 요구하고 천안함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연평도 그 해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사과를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냈다라 그래가지고 자국민을 독재자의 후예라고 몰아가신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진정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혹시 독재자의 후예라고 불릴 법한 행동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 저는 정말로 의심스럽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황교안 당대표가 독재자의 후예다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응수하셨습니다. 진짜 독재자의 후예에게는 말 한마디도 못하니까 여기서 지금 대변인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워딩을 하셨어요. 진짜 독재자의 후예에게는 말 한마디도 못하니까 황교안 대표가 얘기하는 진짜 독재자의 후예는 지금 북한 김정은을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북한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도 못 꺼내니까 지금 여기 와가지고 대변인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기자가 이렇게 되묻습니다. 대변인 지시라고 말씀하신 게 맞나요? 이렇게 이제 되묻습니다. 그랬더니 황교안 당대표가 내가 무슨 대변인 지시라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분명하고 명확하게 황교안 대표가 얘기했습니다. 대변인 지시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그 워딩을 담고 있는 동영상을 본다라고 할지라도 그 목소리 자체가 제대로 담겨 있지가 않아가지고 지시인지 지시라고 안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첫 번째로 대변인 지시다라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도대체? 아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6.25를 일으키고 천안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연평도까지 끊임없는 대한민국에 대해 가지고 위협을 가하고 있는 주적, 그 주적에 대해 가지고 그 주적의 대변인 지시다. 그 지시라는 표현 쓰는 게 뭐가 잘못되는 거예요 도대체? 저는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변인 지시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변인 지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대변인 지시다라는 표현을 듣도록 행동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충원하는 것인데 설령 우리가 대변인 지시라고 표현했다라고 할지라도 북한이라는 주적에 대해 가지고 그 주적의 대변인 지시다라는 표현 자체가 뭐가 잘못되는 거예요 도대체? 북한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지시다라는 표현도 못 씁니까? 그럼 누구한테 도대체 지시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몇백만 명의 사망자를 내고 수천만 명의 이산가족을 만들었던 그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가 북한 대변인 지시다라는 표현을 못 쓴다라고 한다면 어디다가 도대체 우리가 대변인 지시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행동 자체가 지시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의 행동이 대변인 지시인 것처럼 그 얘기를 듣지 않도록 행동을 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뭐가 도대체 문제입니까? 지시라는 말을 썼다라고 할지라도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왜? 비유니까. 표창원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표창원 의원이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공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욕설이나 뭐 공격적인 표현 같은 경우도 관용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다. 표창원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표창원 의원 얘기 그대로 제가 되받아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시라는 표현조차도 못 쓰냐고. 그 정도의 공인이 대통령으로서 그 정도의 관용도 없습니까? 그 정도의 여유도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 정도의 여유도 없으니까 자국민에 대해 가지고 독재자의 후예라고 부르겠죠. 청와대가 황교안 대표의 이 말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품격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치 황교안 당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지시다라고 실제로 표현하지도 않았지만 마치 표현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말이 그 사람의 품격이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말실수가 바로 오늘 있었다라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표현을 쓰셨냐면요. 이달 초에 북한이 쏘아올린 발사체에 대해 가지고 우리 정부가 끊임없이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가지고 유지하고 있는 입장은 뭡니까? 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상 발사체 이래가지고 무슨 뭐 바르사체 뭐 이런 지금 뭐 유행어 같은 경우도 만들어져 있고 뭐 불상이 지금만 날아가고 있냐 뭐 불상 발사체가 뭐냐 뭐 이래가지고 웃음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청와대가 이달 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북한이 뭐를 쏘았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 분석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주요 군 지휘관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그 만남에서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북한의 발사체를 불상 발사체라고 쓰신 게 아니라 단도미사일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단도. 이번에는 검도를 하겠다라는 것도 아니겠고 해동검도도 아닌데 단도미사일이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검도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상식적인 인간이라고 했었을 땐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탄도미사일을 단도미사일이라고 잘못 발음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단도미사일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우리가 이렇게 주장하면 되겠습니까? 야 봐라. 너네들은 탄도미사일을 단도미사일이라고 잘못 발음한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미 이달 초에 북한이 발사한 것이 탄도미사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네? 그럼 너는 국민에 대해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네? 너네 다 사퇴해. 이렇게 주장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처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해명처럼 정말 글자 그대로 뭐니까 말실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도미사일이라고 해가지고 정말로 그 이면 속에서는 탄도미사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달 초에 발사한 게 뭔지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속이기 위해 가지고 불상발사체다라고 얘기했을 그런 여지도 있죠. 충분히. 그런 여지도 있지만 그거는 의심인 것뿐인 것이고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의심을 걷어놓고 말실수라고 저는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정치인으로서 보여줘야 되는 그리고 문화인으로서 그리고 적어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여지는 모습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겠습니까? 황교안 대표의 그 메시지 자체에 대해 가지고 지시라는 말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실제로 쓰지 않았다라고 자신이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음 자체가 애매모호하다라고 해가지고 온 언론이 나서가지고 지시다라고 표현했냐, 어떻게 대통령한테 지시라는 말을 쓸 수가 있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달창이라는 의미를 모르고 썼다라고 얘기했는데도 계속 해가지고 무슨 뭐 도의원부터 시작해서 당직자까지 여성들 다 더불어민주당에 들고 일어서가지고 사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얘기 그대로 주장을 받아가지고 제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야 감히 국민을 속였냐? 탄도미사일인 거 알고 있었는데 너 거짓말한 거네? 사퇴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오늘 지적하고 싶은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님, 제가 한번 질문해보고 싶어요. 진짜 독재자의 후예가 누굽니까? 저는 단언코 말할 수 있어요. 북한, 그리고 김정은, 그 사람들이 말로 정말로 그 북한의 그 사람들, 추종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저는 독재의 후예자라고 단언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단언코 얘기할 수 있는 독재자의 후예자는 그 독재의 후예자를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사상과 그 사람들의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도 저는 독재의 후예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민족의 비극이었던 사망자 200만 명을 냈고 이산가족을 1000만 명을 냈었던 6.25에 대한 책임이 있는 독재자들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거에 대해서 저는 단언코 독재의 후예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국민을 독재의 후예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독재의 후예자라고 표현하셨어요. 그 근거는 뭡니까? 정말로 독재를 저질렀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국가가 지정해놓은 사실, 국가가 지정해놓은 해석에 다른 해석을 낸다라는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 워딩 그대로 뭡니까?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5.18을 다르게 보는 사람이라면 자국민이라고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할지라도 뭐가 된다라는 겁니까? 독재의 후예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국가가 정해놓은 해석에 다른 해석을 제공하는 사람을, 다른 해석을 내놓는 사람을 독재의 후예자라고 국민조차도 지정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용기, 그 가상스러운 용기에 반의 반만이라도 쓰셔가지고 북한에 대해 가지고 3번의 끔찍한 사건에 대해서 6.25에 대해 가지고 사과를 요구하시고 6.25를 저지른 저 북한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독재의 후예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얘기를 못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다시 한번 지적할 수 있습니다. 정말 누가 독재의 후예자일까요? 설마 문재인 대통령이 독재의 후예자라는 말을 들을 법한 행동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둘째, 정치권에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말 실수에 대해 가지고 말꼬투리를 잡는 거에 대해서는 제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시라는 말이 붙여도 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지시라는 말을 안 했다라고 하는데 애매모호하게 들렸다라고 해서 지시라고 해가지고 온 언론이 나서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고, 그리고 그 논리 그대로 따라가지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적용을 시켜봤었을 때 탄도미사일, 나는 단도 좋아하는데 검도 좋아하지 않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탄도미사일을 실수해가지고 단도미사일을 얘기했으니까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알고 있던 거 아니냐? 너네 5월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5월 달에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불상 미사일이라고 했는데 탄도미사일이었던 거 아니냐? 국민 속였던 거 아니냐? 너 사퇴해라.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황교안 당대표에 대해서도 싸구려 우리가 저질적인 짓을 그만하자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정말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독재자의 후예자라고 모는 것은, 후예라고 모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독재자의 후예라는 표현은 주적한테나 맞는 표현이겠죠. 만약에 이 얘기에 동의를 안 하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사람도 독재자의 후예라고 자랑스럽게 그리고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